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GTX-T 직격탄 맞은 김포검단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축소 노선 발표로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무주택자,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제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된 GTX-T 노선 단축 노선은 김포 검단 입장에서는 분명 악재가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면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GTX-T 노선 유력 계획안을 기준으로 김포와 검단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각 포지션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강신도시가 속한 김포에서 외부로 통하는 전철 노선은 골드라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검단은 현재로서는 외부로 통하는 전철 노선이 없고 그나마 계획이 확정된 인천 1호선마저도 김포 골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서울 직결 노선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서 환승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야 하는 지선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인구수에 비해서 교통 여건이 많이 열악한 상태죠. 물론 이론상으로는 GTX-D 노선이 단축 노선으로 개발이 돼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B 노선으로 환승하면 이전 교통망에 비해서는 어쨌든 여의도에 접근이 쉬워지고 역시 서울로 진입한 후에 2호선을 이용하면 기존 교통망에 비해서는 강남에 도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전 경기도 계획안에 비해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동력이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편리해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존 계획안대로 개발이 되었다면 앞으로 2억 원은 더 오를 것을 단축 노선으로 개발되면 1억 원도 채 오르지 못할 겁니다. 즉 그래도 오르긴 오르는데 오름폭은 이전 계획보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무주택자부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김포 검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무주택자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더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나만 상투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기회만 보다가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축소 노선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혹시 떨어진다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아마도 앞으로 오르지도 않을 집을 사서 뭐하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역시 집을 사지 못할 겁니다. 즉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김포나 검단에 무주택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장 상황과 흐름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를 사셔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필요한 자금은 더 많아지고 대출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라고 한다면 크게 투자형과 실거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투자형 1주택이라고 한다면 나는 타 지역에서 전세로 살면서 김포나 검단에 전세를 끼고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일단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은 발생하지만 부담 자체는 크지 않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납부하고도 서울 직결 노선이 확정된 다른 지역에 다시 전세를 끼고 새 주택을 매입이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서울 직결 노선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노선 효율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실거주형 1주택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내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도 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하더라도 단일 과세되어 부담이 없고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등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속된 표현으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직접 팔지 않는 이상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선이 개통되어야 편리한 생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의견은 반드시 김포나 검단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울 직결 노선이 확정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깔고 앉은 상태라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내 집이 남의 집보다 가격이 덜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기분 좋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전형적인 패턴은 거주주택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일 텐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감당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미래가치가 더 큰 지역으로 이동을 해도 추가 수익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상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와 정책 변화를 조금씩 더 지켜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GTX-D 노선 단축으로 미래가치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팔기보다는 상황별 경우의 수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